주식시장에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치솟고 나스닥이 흔들리며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습니다. 고용은 무너지고 유가는 $90를 돌파하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망칠 때가 아닙니다. 폭락하는 계좌를 보며 한숨 쉴 때가 아니라 오히려 QLD TQQQ 수량을 미친 듯이 쓸어 담아야 할 피 같은 기회입니다. 영화 시카리오를 보면 원칙과 룰이 통하지 않는 잔혹한 멕시코 국경지대가 나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오직 생존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핏빛 전장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이란 사태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국제 유가가 널뛰게 하면서 월가의 똑똑한 전문가들조차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룰이 사라진 공포의 장입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며 주식을 던지고 현금을 확보하라고 외칩니다. 지난밤 발표된 고용보고서를 보면 그들의 공포가 이해는 갑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이 9만 개 넘게 감소하며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식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용은 약화되는데 유가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90 부근까지 치솟았습니다. 전형적인 경제 둔화와 물가 상승의 악몽입니다. 하지만 이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 기술주는 결국 우상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카리오 같은 혼돈의 시장에서 두려움에 떠는 대신 짐승 같은 야성으로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가 내놓은 냉혹한 진단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하트넷은 지금 시장이 이란 사태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 조정이 끝나려면 세 가지 가혹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과매도된 자산이 바닥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수익 모델을 파괴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소프트웨어 관련주나 맥세, 프라이빗 크레딧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이 끝없이 추락하다가 마침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해야만 시장의 피 흘림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반대로 그동안 미친 듯이 돈이 몰렸던 과열 자산들의 가격이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신흥국 주식, 유럽 주식, 그리고 은행주처럼 거품이 끼어있던 자산들이 팔리면서 가격이 정상화되어야 비로소 건강한 상승장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자산이 빛을 잃고 추락하는 장면이 목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자산은 원유와 달러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 세 번째 조건에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원유와 달러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위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선제 조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으니 큰 반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하트넷의 서늘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분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식을 전부 팔아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영화관상에 나오는 명대사를 떠올려야 합니다. 파도만 보고 바람을 보지 못했다는 그 통렬한 깨달은 말입니다. 하트넷의 경고는 눈앞에 몰아치는 거친 파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파도를 일으키는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바람의 방향을 읽어야 합니다. 하트넷 본인조차도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자들의 자본이 결국 어디로 흘러갈지 명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태가 길어질수록 원유 수입국인 한국, 일본, 유럽의 주식시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버려질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 기술주와 글로벌 방산주가 이번 자본 로테이션에서 압도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외 자산을 선호하던 하트넷조차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각을 완전히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 그 중에서도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나스닥 기술주에 자본을 집중해야 한다는 완벽한 투자 지침입니다. 우리가 QLD TQQQ를 미친 듯이 모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월가 최고 전략가의 입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바람을 이해했다면 이제 연준 인사들의 엇갈리는 발언 속에서 숨겨진 진짜 의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과 이사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며 요동칩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파월 의장의 논리를 보겠습니다. 그는 이번 달 고용 통계의 날씨나 서부항만 파업, 그리고 통계 모델 변경 같은 일시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고용 수치는 몇 달씩 평균을 내서 봐야 하는데 지난달은 예상보다 좋았고 이번 달은 나빴지만 평균을 내보면 여전히 예상 범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파월이 언급한 경제 성장과 고용의 새로운 공식입니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지도 감속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고용 증가폭이 훨씬 높았지만
이제는 이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월 3만에서 4만 명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생산성이 무섭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강력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파월의 핵심 논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 향상의 주역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지치지 않고 혁명을 주도하는 나스닥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효율성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QLD TQQQ의 폭발적인 상승 에너지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의 우려를 대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 약화와 2% 목표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너무 과대 해석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2월 고용 감소폭이 시장 예상과 완전히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물가가 안정되었을 때는 고용이 흔들리면 즉각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플레가 목표치를 꽤 오랫동안 웃돌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균형을 맞추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당장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노동시장이 안정되었다는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 역시 날카로운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파월 의장처럼 파업이나 날씨 같은 일시적 요인으로 수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꽤 약하다는 것입니다. 고용 증가가 거의 없고 헬스케어 분야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생산성 강화라는 거시적인 명제는 맞지만 성장이 노동시장의 활력으로 연결되지 않는 단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가격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육아를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상승분과 성장, 하방 압력으로 계산해보면 상황이 분명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향성만 놓고 보면 충격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계좌가 파랗게 물들고 당장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공포심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멘탈을 놓으면 우리는 영원히 평범한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은 우리가 왜 이 공포를 견뎌내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월러 이사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향후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이번 중동 사태가 장기적인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근원 물가에서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당장 주유소에서 유가 상승의 충격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연준은 이를 일시적인 소음으로 치부하고 결국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힌트입니다. 미국 정부도 가만히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든 유가 급등을 막고 물가를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가 직접 밝힌 호르무즈 해협 관련 재보험 프로그램 가동이 오늘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기관이 200억 달러 규모의 해상 재보험을 제공하여 걸프 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이 전쟁 위험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주들 입장에서는 보험료 지원을 받아도 미사일에 맞으면 배가 침몰하는데 그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바다를 건널 배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현실적인 회의론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정책의 실효성 여부보단 어떻게든 원유 공급망을 지켜내겠다는 미국 정부의 필사적인 의지입니다. 더 놀라운 조치는 재무부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정해놓은 러시아 원유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원유가 없어서 난리가 난 인도 정유사들이 이미 선적된 러시아 원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를 내려준 것입니다. 이 파격적인 조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끊임없이 원유가 공급되도록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가격을 짓누르겠다는 것입니다. 비싸게 팔 수 없는 러시아 원유라도 시장에 쏟아지게 만들어서 전반적인 글로벌 유가 레벨을 강제로 낮추겠다는 미국의 치밀하고 무서운 전략입니다. 이란 사태가 아무리 장기화되더라도 미국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해 유가 급등을 막아낼 것입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결국 이란 사태의 장기화 여부와 그에 따른 유가의 지속성에 달려있지만 거대한 자본과 권력의 흐름은 이미 유가 안정과 기술주 부양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영화 타짜에서 목숨을 걸고 배팅을 할 때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는 결국 확률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시장은 극도의 공포를 조장하며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폭락하고
계좌가 녹아내릴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손절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처음 세웠던 목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도박꾼이 아닙니다. 매월 100만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을 쪼개고 아껴서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억 원이라는 거대한 시드머니를 완성하고 나아가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함입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폭락할 때 매월 투입되는 100만 원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QLD, TQQQ 수량을 긁어모을 수 있는 마법의 무기가 됩니다. 남들이 두려움에 떨며 주식을 헐값에 던질 때 우리는 피 묻은 그 주식을 기꺼이 받아내야 합니다. 폭락장은 위기가 아니라 나의 계급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신이 내린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하트넷이 말한 세 가지 반등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유가가 안정되며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그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런 완벽한 타이밍이 오면 주가는 이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으로 도망가 있을 것입니다.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피를 흘릴 때 용기를 내어 매수 버튼을 누르는 나의 결단력, 그리고 매월 목표한 금액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지독한 실행력뿐입니다. 이란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로 올지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상 그 어떤 전쟁과 경제 위기도 미국 기술주의 우상향 폭주를 영원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며 그 물결을 가장 완벽하게 돈으로 환산해내는 기업들이 나스닥에 몰려 있습니다. QLD TQQQ는 그 거대한 부의 열차에 올라타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티켓입니다. 흔들리는 멘탈을 다잡으십시오.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난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뿐입니다. 계좌의 파란불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웅크림입니다. 시장의 소음을 차단하고 목표한 1억 원의 고지를 향해 매일매일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훗날 거대하게 불어나 있을 우리의 계좌를 상상하며 오늘 마땅히 해야 할 투자를 실행하십시오. 그 묵묵한 인내와 용기가 결국 우리를 경제적 자유의 목적지로 안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